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제는 국민의 의지지만 논란도 많이 일으키는 배달의 민족.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집 등에 전화할 필요 없이 앱으로 편리하게 배달시킬 수 있어 인기잖아요. 그런데 배민은 초창기인 2010년경에는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당연히 AI 등을 통해 자동으로 연결시켜줬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초창기, 이게 가능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죠. 따라서 콜센터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고객이 앱에서 주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한 배민 직원이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 몇 분 안에 배달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업체의 답변을 고객에게 문자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니, 고객들은 앱을 이용하니 자동으로 이게 오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배민 콜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전화를 돌렸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런 방식 쓰진 않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배민만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리멤버. 이 명함 관리해주는 그 리멤버 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진만 찍어도 명함을 자동으로 인식해 주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도 자동으로 저장해줘서 너무나 편리해서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3년경에는 좀 달랐다고 해요. 고객들이 명함을 찍은 사진을 앱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AI 등으로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 뭐 OCR이라고 하죠. 이 광학 인식 기술 이런 거를 써서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동으로 이거를 다 입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 이 OCR, 이 광학 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오류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가 잘못 저장되거나 이름이 엉뚱하게 저장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리멤버에서는 이거를 상당수 수동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인가 한때 이 회사는요 150명이 넘는 알바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알바생들 뭐 했을까요? 앞서 얘기처럼 이 명함 사진을 보고 이거를 다시 입력하는 타이피스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2013년경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왠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그래도 그거는 10년 전 이야기지 지금은 이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AI 기술의 발달로 AI 워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대요. AI 워싱. 아마 이 용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AI가 아닌데도 AI인 것처럼 속이는 것, 이 속이는 것을 타죠. 이 용어는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의 화두인 AI 거품론과도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AI 워싱, AI의 거품론이 더욱 확산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아마존이 2016년 놀라운 서비스를 선보였죠. 바로 아마존고. 이 아마존고 서비스 경부진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시 아마존은 계산대에 길게 줄을 설 필요 없이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그냥 계산대에서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AI 시스템인 Just Work Out 이거를 적용해서요. 카드 결제까지 자동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매장 내 수백 대의 카메라가 고객들의 얼굴을 인식하고요. 진열대의 센서로 고객이 고른 상품을 알아낸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아마존은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불진에서도 이걸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은 2023년 돌연 이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서비스를 왜 중단했을까? 뭐 실적 부진으로 인한 비용 절감 차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이유가 뒤늦게 밝혀졌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존이 자랑하는 Just Work Out 이 AI가 사실은요 AI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BBC 보도로 들통이 났는데요. 인도 지사에서 고용한 천여 명의 직원들이
아마존고 매장 카메라를 수동으로 체크했다는 거예요. 이 매장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천여 명의 인도 직원들이 이걸 수동으로 체크해서 결제를 진행했다. 이게 BBC 기자가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폭로가 나온 뒤에 아마존의 반응 너무나 재밌어요. 인도 노동자가 검수 작업을 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아유,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AI를 통한 완전 자동화를 믿었던 소비자들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마존만이 아니에요. 이 칫솔 업체 중에 유명한 곳 있죠. P&G의 오랄비. 이 전동 칫솔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매우 고가인 오랄비의 IO10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2023년에 출시돼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서 일반 칫솔 대비 최대 99.7%의 플라그를 더 제거한다. 이렇게 자랑했었거든요. AI가 치아의 위치와 밝기 등을 파악해서 이가 잘 닦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광고에도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요. 이게 정말 가능해? 이 칫솔의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 오랄비 측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가 그대로 보도했다는 거예요. 이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AI가 이제는 음료수의 맛을 결정한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한정판 탄산음료 Y3000을 출시했거든요. 이 Y3000. 이게 서기 3000년 미래 시대를 상상하면서 AI와 공동 개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맛의 컨셉트와 이상적인 조합을 AI가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AI가 어떤 방식으로 제품 개발에 참여했는지 문의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 코카콜라는 이렇다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AI라고 떡하니 써붙였지만 실제는 AI가 아닌 사람이거나 AI가 뭐 했는지 모르는 그런 무늬만 AI인 AI 워싱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AI라는 이름표만 붙이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면서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이고 기술 선도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요. 특히 투자자를 모으고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도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워싱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피치북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미국 스타트업에 몰린 자금은 556억 달러 수준. 근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71억 달러가 AI 스타트업에 투자됐다고 합니다. 이 포브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AI를 언급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보다 15%에서 50% 투자를 더 유치했다. 이게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도 닷컴만 갖다 붙이면 투자자가 물리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었는데 이 비슷한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벤처 캐피탈 회사인 MMC 벤처가 조사한 결과 AI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유럽 스타트업 2830곳 중 44.1%가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AI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이 주로 AI의 효율성을 과장하거나 불완전한 AI가 완벽하게 작동한다 라고 주장하거나 단순한 챗봇을 AI 시스템이라고 과장하는 AI 워싱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철저한 조사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AI 워싱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요, 최근 투자 자문회사 델피아와 글로벌 프리딕센스에 벌금 40만 달러,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이 넘죠. 이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투자 결정 과정에서 AI, 머신러닝을 사용했다라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여기도 AI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짜 AI 기술로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채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준코라고 있거든요. 준코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AI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기술을 보유했다. 중콜이 이렇게 자랑하면서 2,100만 달러, 약 28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KB 경영연구소는 너도 나도 AI, 말로만 AI 외치는 AI 워싱 주의 보고서, 이런 것까지 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AI 워싱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 투자자는 기업이 AI 활용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제언을 하더라고요. 바로 경불진처럼 불편한 진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홍보와 뉴스만 믿지 말고 실제 해당 업체가 AI를 쓰는지 직접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당히 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AI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업은 이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고요. 물론 기업 비밀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 모두를 공개하기는 힘들어도 작동 원리와 방식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해당 기업이 AI를 쓴다며 혁신적 아니면 지능적 이런 단어를 남발한다면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정말 혁신적이고 지능적이라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곳곳마다 혁신적, 지능적, 이거는 과장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글진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반드시 앉아야 하며 화면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경쟁자인 라디오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볼 시간이 없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바로 TV를 놓고 한 이야기인데요. TV가 처음 미국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게 1930년대 말이거든요. 이 1939년 뉴욕타임즈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사설 아닙니까?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도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 위기를 겪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캐즘 위기, 이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도 현재 이런 캐즘 위기가 아닐까요?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구글, 네이버가 됐듯이 AI 워싱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짜 AI 기술을 개발하면서 관련 내용을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라면 AI 거품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경불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